안녕하세요, 이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각턱 수술을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깎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각턱은 사실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사각턱을 이렇게 이제 정면이죠, 이게. 정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정면에서 보이는 사각턱이 있고요. 그리고 측면이나 완전 옆, 45도 아니면 이제 완전 옆에서 볼 때 느끼는 사각턱이 있거든요. 정면, 측면에서 다 넓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넓어 보이는 사람은요, 이 턱뼈를 보시면 이렇게 이쪽 끝부분 있죠. 네,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자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턱뼈가 옆으로 많이 이렇게 넓은 경우, 이게 이렇게 넓은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정면에서 볼 때 사각턱이 이렇게 있어 보이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 사각턱은 뭐냐면 이 턱뼈의 제일 아래쪽 부분이 밑으로 긴 겁니다. 예, 밑으로 길게 되면 옆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둔각으로 보이면서 이 볼 밑에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죠? 그런데 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 사람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정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수술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수술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리 이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은 이렇게 사실 그릴 수 있는데 뼈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으로 잘라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참 술기를 요하고, 실제로 작은 직선을 연결해서 곡선을 만드는 게 좀 더 이제 간단해서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우리가 턱이 이제 약간 가름하면서 이쁘다고 할 때는 턱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긴 곡선을 만들지 않아도 최근에는 이제 2단계 정도, 어느 정도 하나, 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단계적인 절골술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피질 절골술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이 뼈가 바깥에 있는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단단한 부분이 피질이라고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턱이 넓은 사람 경우에 이 피질, 이 바깥쪽 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탁 한꺼풀 떼내는 거죠. 그거를 피질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피질 절골술은 이 정면에서 넓은 사람을 해결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잘라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갈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한 번에 탁 잘라내는 게 좀 더 이렇게 금방 끝나죠. 잘라내다 보면 조금 이제 출혈이 조금 더 되거나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제 갈아내는 편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조금씩 갈아내면 실제로 피지를 다 제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는 부분은 약간 갈아내는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과 측면이 얼만큼 넓으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사실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요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수술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수술 전에 저희가 CT를 찍죠. CT를 찍어서 CT상 그리고 환자의 얼굴 사진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술할지 계획을 정하는데,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조금 해서 한번 수술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래도 약간 차이가 내야 되니까요. 정면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피질 절골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갈아내는 방향으로, 이 밑에 부분 말 그대로 절골술 통해서 잘라내도록 할게요. 이 모형은 사실 뼈처럼 단단하진 않으니까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사람 뼈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도 보통 2단계 정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사실 이제 이렇게 뼈니까 사실 저희가 하기 편한데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뼈가 앞에서 정면에서 조금 넓어 보이는 이 부위를 약간 갈아줄 거예요, 저희가. 네네. 갈아줍니다.
좀 갈아냈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정면에서 봐도 좀 줄어든 게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약간 더 갈아낼 정도는 필요하고요. 네, 어느 정도 갈아냈습니다. 약간 밑에만 조금 더 갈아내면 될 것 같네요. 됐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신기하게 생긴 톱이죠, 그죠? 예, 이런 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톱을 쓸 것 같지만 턱뼈를 수술할 때는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긴 톱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잘 없죠. 물론 귀 뒤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입안으로 수술할 때는 요 뼈를 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턱뼈가 좀 잘려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린 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갈아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실 수술이 끝난 모양하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 네.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된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이걸 판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갈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 밑에 부분은 이제 잘라내는 거죠. 물론 뭐 조금 더 잘라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건 사람 얼굴 형태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턱 수술은 한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민이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